안녕하세요. 호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팔자의 형국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사주팔자의 가장 강한 오행, 강약, 용신 찾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사주팔자의 구성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사주팔자에는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서 청간과 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청간은 태어난 년, 연간, 태어난 월, 월간, 태어난 일, 일간, 태어난 시, 시간으로 있고요. 지지는 태어난 년, 년지, 태어난 월, 월지, 태어난 일, 일지, 태어난 시, 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난 연의, 연간과 연지가 한 기둥으로 연주라고 하고, 태어난 월의 월간과 월지가 한 기둥으로 월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어난 일의 일간과 일지는 한 기둥으로 네, 맞습니다. 일주가 되어지고 태어난 시의 시간과 시지가 한 기둥으로 시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사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8글자라고 하는 거는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로 8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 그래서 청간과 지지를 합하여서 사주팔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청간과 지지로 순서대로 읽어보며 그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자, 이번에는 거꾸로 위치를 알아볼게요. 시지, 시간, 일지, 일간, 월지, 월간, 연지, 연간.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그 각각의 오행이 연간과 연지에는 어떤 오행이 자리를 하고 있으며 월간, 월지에는 또 어떤 오행이 자리를 하는지, 일간, 일지에는 또 어떤 오행이 자리를 하고 있고, 시간과 시지에는 또 어떤 오행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에 간목이 자리하고 있고요. 연지에 임목이 자리하고 있네요. 자, 월간에 적은 물 개수가 자리를 하고 있고, 월지에 작은 쇠, 유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일간에 작은 쇠, 신금이 자리하고 있고, 일지에 큰 불, 사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큰 땅, 무토가 자리하고 있고, 시지에 건조한 술토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다시 거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지에 건조한 술토가 자리하고 있고, 시간에 큰 땅, 무토가 자리하고 있어요. 자, 일지에 큰 불, 사화가 자리하고 있고, 일간에 작은 쇠, 신금이 자리하고 있네요. 자, 월지에 작은 쇠, 유금이 자리하고 있고, 월간에는 적은 물, 개수가 자리하고 있어요. 자, 연지에 임목이 자리하고 있고, 연간에는 큰 나무, 간목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각각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오행들이 서로 하는 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간의 간목은 목생화를 하든지 나무라고 하는 거는 불을 생해주든지 아니면 목극토, 흙을 극하든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연지의 임목도 마찬가지로 나무이다 보니까 목생활을 하든지 목극토를 해야 되는데 할 불기운과 흙기운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있습니다. 자, 월간의 적은 물 개수예요. 자, 이슬비입니다. 개수는 주위 이 간목과 임목에게 수생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지의 작은 쇠는 금생수를 해주고 있네요. 월간의 개수에게 금생수를 해주고 있고요. 일간의 신금도 마찬가지로 월간의 개수를 금생수 해주고 있어요. 자, 일지의 사화는
화극금을 하든지 화생토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시주에 흑기둥, 무술, 흑기둥을 지니고 있어서 이 시주에 화생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무토와 시지의 술토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일간의 신금을, 토생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금이 이 흙더미에 묻혀버리는 형국입니다. 자, 이제 다시 거꾸로 한번 이 오행의 하는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시지의 술토는 시간의 무토와 일지의 신금을, 토생금을 해주고 있고요. 일지의 사화는 시간의 무토와 시지의 술토에게 화생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월지의 유금은 월간의 적은물을 금생수 해주고 있고요. 월간의 적은물 개수는 연주의 나무들에게 간목과 인목에게 수생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각각의 오행들이 하는 일을 보았으니까 이 사주팔자에서 가장 강한 오행의 기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에서는 금생수를 받은 이 적은물 개수가 간목과 인목, 연주의 간목과 인목, 나무기둥에게 수생목을 해주어서 이 나무의 기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 나무와 흙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흙을 목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흙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시주에 이 흙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흙 기둥을 견제하는 기운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또 일지의 큰 불사화가 이 흙을 더 기운을 생해주고 있습니다. 화생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화 안에, 지장간 안에 또 큰 땅, 무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목 안에 또 무토가 자리를 하는데 이 흙의 기운이 시간에 무토로 투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흙의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강한 오행은 흙의 기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사주팔자의 강약을 가늠해 보는데요. 자, 일간의 힘입니다. 자, 이 사주는 일간이 신금으로 월지에 유금으로 녹을 두었고요. 건축격입니다. 또 쇠가 본인의 계절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주에 인수인 이 쇠를 생해주는 흙의 기운 인수가 아주 빵빵하게 내세력으로 있고요. 또한 일지의 사화가 화극금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흙을 생하여 주고 있어요. 즉 관인상생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성까지 내 편이 된 형국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빼는 나무 기운은 너무 멀리 있어서 내 기운을 빼지 못하고요. 신금의 기운을 빼지 못하고 월간의 개수만 이 신금의 기운을 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 자체가 강사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용신입니다. 일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기운, 용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간이 작은 쇠입니다. 쇠는 불이 가장 무섭거든요. 화극금 당하면 쇠는 그대로 녹아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일지에 바로 밑에 큰 불 사화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일지에 이 사화를 시주의 흙기둥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화생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흙기둥들이 자칫 관살을 맞을 뻔했던 신금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무토와 술토 둘 다 흙이잖아요. 어떤 흙을
용신으로 삼아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관건은 무토와 술토 이 두 흙 중에 누가 더 사화의 불기운을 더 빼줄지, 그게 관건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시지의 술토는 불을 품고 있는 땅으로 건조한 땅이어서 이 사화의 불기운을 많이 빼지 못합니다. 시간에 무토가 술토보다는 이 사화의 불기운을 많이 빼주므로 그 시간의 무토가 통관 용신이고, 월간의 개수는 이슬비로 일간 신금에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조후 용신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주팔자의 형국을 파악하는 기초 공부였습니다. 참고하세요.